안녕하세요. 정말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종목. 자, 이 종목을 보게 되면 먼저 전체적인 윤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월 중순에 제가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줄을 치면 이게 3200 종합주가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1050포인트 정도 되죠. 그리고 그 시기를 해서 나이스 평가 정보를 이렇게 줄을 치면 에, 전체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도 이렇게 처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코스닥도 약간 이렇게. 그러면 반면에 이제 빅스 지수에 대견되는 변동성 지수, 그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는 약간 하방으로 기울기 시작했던 기점이 바로 8월 중순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때. 나이스 평가 정보도 그때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종합주가 지수하고 흐름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우리는 유심히 보면서 나이스 평가 정보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이 가격대. 이 가격대를 보게 되면 에, 이렇게 줄을 한번 쳐봤죠.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1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8,000원인데 한 16,000원대 이 줄을 치면 과거에 이렇게 이 부분이 치고 나갔던 그런 자리하고 좀 겹치죠. 그죠? 저항을 받았었고요. 그죠? 저항을 받았었고 저항을 받았는데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죠.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16,000원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요 라인만 지켜준다면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여기는 하락 영역이었다면 바뀌기 시작한 지점이 작년 중순서부터 이렇게 상승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그러니까 1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줄을 쳐보면 월봉에서 봤던 이 모습을 여기를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주봉으로 옮기면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금도 약간 지지성이 있는데 여기가 조금 더 후퇴한 자리를 보게 되면 16,000원 정도 선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봉에서도 여기 16,000원 선 이렇게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제 반등을 좀 할 자리가 아닌가 싶은 거죠.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리면은 주봉에서 보면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이번에 내려와서 지지가 될 수 있는 성질. 그래서 꼭 뭐 그런 것만은 아니죠. 저게 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방 영역과 상방 영역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16,000원이 아닌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 이렇게 코스닥 지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변동성 지수는 여기를 못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 이렇게 그죠? 반면에 이제 빅스 지수는 거꾸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직 빅스가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월봉, 주봉 그리고 일봉을 통해서 그리고 종합주가지수하고 비교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1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관심 있다면 이 가격대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 나이스 평가 정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리적 가치를 배제한 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가격 분석 혹은 또 차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결국엔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가격을 가지고 사고 파는 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의 기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먼저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월봉, 주봉, 일봉을 통해서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6,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를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먼저 기본적으로 보면 우량 기업이죠.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죠?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1조 정도 넘어가고 있죠. 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늘면서 그 다음에 순수익이 늘어나는 간격이 넓을수록 우리는 이런 거를 이렇게 주가 흐름도 결국에는 기업에서 중시 여기는 것은 이윤추구잖아요. 이윤추구. 이윤추구의 극대화죠. 극대화. 그래서 이 부분이 넓어지면 당연히 주가도 우상향으로 실적 우선주가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결국에는 뭐 돈 벌기 위한 행위들이니까 모든 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아주 기본적인 걸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재무 분석을 통해서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를 이어진 그러니까 1100억대, 1200대 매출액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뭐 이 정도면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볼게요. 연간 실적도 쭉 보게 되면은 3,800억, 그 다음에 4,100억, 4,460억. 굉장히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실적도 그렇고 분기 실적도 그렇고 우상향으로 꾸준히 좋아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아마도 분석을 좀 전에 해본 것처럼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면서 같이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반등할 만한 그런 구역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 실적을 더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재성이 있느냐 악재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봤을 때 한번 좀 볼게요. 마이 데이터 서비스 시범 오픈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죠?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기술평가 우수기업 선정 뭐 쭉 나옵니다. 그죠? 쭉 나오는데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악재냐 호재냐 될 만한 이야기가 그렇게 세상에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 게 별로 없다. 그럼 모멘텀 자체가 약간 부족하니까 여기서 머문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반대로 말하면 악재스러운 것도 그다지 없고요. 그죠? 그렇다고 호재스러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기본적 내용을 봤을 때는 실적이라는 부분만 놓고 논다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다. 우상향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 세모, X라면 아주 동그라미 아주 좋은 뭐죠? 기본적 흐름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모멘텀이라고 하죠.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동그라미, 세모, X라고 하면 뭐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거 보면 그냥 그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가 조금만 부각이 된다고 그러면 얘 종목은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격 분석, 차트 분석 쭉 해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쭉 보니까 16,000원이라고 하는 뚜렷한 하나의 흐름의 지지저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무거운 종목이라서 천천히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6,000원 기준으로 해서 나이스 평가 정보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식을 할 때 내용이 좋은데도 주가가 왜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 이상의 주가를 가기 위해서는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 이상의 주가를 가기 위해서는 항상 모멘텀이나 뭔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더 좋아질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억을 벌고 110억을 벌고 105억을 벌고 103억을 벌면 이 100억대에서 머문다고 생각하면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워. 그러면 주가는 내려갈 수 있죠. 수익이 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 뭔가가 마이너스 50억, 마이너스 30억, 마이너스 10억 뭔가 좋아지는 추이라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벗어난다 그러면 좋지 않은 기업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어링, 비어링의 평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파악하는 거죠. 미래 가치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의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나타나는 가격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 자리를 기준으로 삼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나이스 평가 정보는 16,000원 기준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위쪽에 열려 있는 공간은 뭐 어디라고 규정될 수는 없으나 흐름상에서 보면 꺾였던 자리가 25,000원까지 열려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16,000원에서 25,000원 사이가 단기간에 이렇게 파동이 일어날 구역이라고 보고, 16,000원을 만약에 벗어나는 게 나오면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지지하는 거 돌리는 모습을 보고 다시 그걸 편입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만큼 16,000원 기준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지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